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을 잡겠다고 비싼 영양제부터 입에 털어 넣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믿고 먹었던 그 영양제가 사실은 빈 껍데기일 수 있다는 생각, 혹은 내 몸의 염증을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쩌면 평생 헛돈을 쓰시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키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학 전문의 남상일입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질병의 원인을 파고들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일을 제 천직으로 알고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때는 지독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던 환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무릎 전문 병원이나 비싼 관절, 영양제를 파는 회사들이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였지만 정작 제 무릎 하나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사라는 오만함 때문에 더 병을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결국 저도 무릎 수술을 권유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술대에 눕는 대신 제 부엌의 식탁에 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저를 해방시킨 것은 수술도 값비싼 주사도 아니었어요. 오늘 의사인 제가 제 몸을 걸고 직접 검증한 그 비결을 하나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늘 긴장 속에 삽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의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 복도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가며 제 몸을 돌보지 않았지요. 그렇게 평생을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를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창피하더군요. 환자분들 앞에서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괜찮은 척했지만 돌아서면 진료실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절뚝거려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애써 웃어 보이며 통증을 숨겨본 적 없으십니까?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렇게 좋아하던 지인들과의 등산 약속을 하나둘 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더군요. 무엇보다 서러웠던 것은 아내와 함께 걷던 저녁 산책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앞서가는데 저는 삐걱대는 무릎 때문에 보폭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 무너지는 자존감,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결국 저는 친한 정형외과 후배인 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보던 후배가 무겁게 입을 열더군요. 선배님, 이건 약으로 안 됩니다. 수술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환자를 고쳐온 의사가 정작 자기 몸 하나 못 챙겨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수술받고 내 몸에 칼을 대야 끝나는 걸까? 절망 속에서 저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떠올렸지요. 그래, 남의 병은 그렇게 잘 찾으면서 내 병의 근본을 다시 파헤쳐 보자. 저는 수술 날짜를 미루고 제가 평생 봐온 의학서적과 최신 논문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제 무릎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닳아버린 연골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연골을 지탱해줘야 할 제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지독한 염증이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염증을 끄고 근육을 다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병원 서랍에 가득했던 비싼 관절, 영양제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제 몸을 살릴 음식을 찾기 시작했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진다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영양제 대신 이 음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무릎 근육을 되찾아준 것은 사과 껍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통증의 원인을 파고들면서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튼튼하게 잡고 있던 허벅지 근육이 저도 모르는 사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육이 빠지니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된 것이지요. 이 빠져나가는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의 과육이 아니라 대부분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70대의 박철민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건강을 챙기신다며 매일 아침 사과를 드셨지요. 그런데 늘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내고 드셨습니다. 의사 양반, 나는 매일 사과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어르신께 껍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사과를 먹으면서 정작 무릎 근육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도 기억이 나네요. 윤수희 어르신은 걷기 모임에 나가는 것을 낙으로 삼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후들거려서 넘어질까봐 밖에를 못 가겠어요. 우울해하시는 어르신께 제가 다른 약 처방 대신 딱 한 달만 사과를 껍질째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사과 껍질이 뭘 하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요. 2달쯤 지났을까? 그 어르신이 진료실에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아파트 계단 2칸씩도 오르겠어요. 하시더군요. 물론 사과 껍질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겠지만 빠져나가던 근육을 붙잡아주는 시작이 되어준 겁니다. 혹시 농약이 걱정되십니까? 물론 깨끗이 씻어야지요. 물에 식초를 조금 풀어서 딱 10분만 담가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뽀드득 소리가 나게 씻어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씻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다만 딱 하나, 사과 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드시되 씨앗이 있는 중심부는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싼 영양제보다 닭발 한 그릇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콘드로이친이나 콜라겐 같은 비싼 관절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그것도 천연 그대로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 가끔 오르는 닭발이나 닭 연골입니다. 이것은 그저 옛날 사람들이 하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도 닭 연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게 진료를 받으시던 이정숙 어르신은 무릎이 뻣뻣해서 버스, 계단 하나 오르는 것을 지옥처럼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닭발을 권해드렸더니 아이고 징그러워서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징그러운 모양 속에 우리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던 김용호 사장님 같은 분도 계셨지요. 이분은 병원에 올 시간도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을 여유도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덜 아프게만 해주셔. 먹고 살아야 해서 쉴 수가 없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닭발을 푹 고아서 남편 저녁상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드셨다는데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뵌 김 사장님은 이상하게 올겨울에는 무릎이 덜 시큰거리네. 꼭 기름칠한 것 같아 하고 웃으시더군요.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드실 수 있다면 푹 고아서 그 국물이라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닭발 속에 있던 좋은 콜라겐 성분들이 국물에 다 녹아 나옵니다. 그 진한 국물 한 그릇이 내 무릎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드셔보시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푹 고아낸 국물은 아주 진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너무 짜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보다는 흐물흐물하게 잘 익은 연골과 살 위주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몸에 불을 끄는 들깨, 하지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어서 무릎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을 끄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지요. 그리고 이 오메가3의 왕이 바로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참깨보다 무려 수십 배나 많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우리 몸의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보관하면 그 즉시 독으로 변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를 만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즉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기름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산패를 막아주지만 들기름은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시골 장터에서 짠 들기름이 고소하다며 큰 병을 사다가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몇 달씩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기름이 아니라 독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실수는 정말 흔합니다. 퇴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최병철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에 해박하셨습니다. 오메가3가 좋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비싼 유기농 들기름을 큰 병으로 사서 드셨지요. 그런데 염증 수치는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는 매일 들기름을 먹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르신 댁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한 들기름 병이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선반 위에 놓여 있더군요. 빛과 열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통 들깨를 드시는 겁니다. 단단한 껍질이 오메가3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밥 위에 솔솔 뿌려서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들기름을 드셔야겠다면 반드시 용량이 작은 갈색 병에 든 것을 사시고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무조건 냉장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들기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싱크대 위에 나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였습니다. 내 무릎을 살리고 나를 다시 걷게 만드는 그 위대한 기적이 저 멀리 비싼 병원의 주사나 차가운 수술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집 부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무심코 깎아서 버리셨을지도 모르는 그 얇디 얇은 사과. 껍질 한 조각이 세월과 함께 힘없이 빠져나가는 내 다리의 근육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징그럽다고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그 닭발 한 그릇이 삐걱대고 뻣뻣해져만 가던 우리 관절. 마디마디에 반짝이는 기름칠을 해주는 귀한 윤활유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저 고소한 맛이 좋아서 반찬 무칠 때나 쓰던 그 들기름 한 숟갈이 내 몸속에서 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염증의 불을 단번에 꺼주는 강력한 소방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그런 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절망감, 그 서러움,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의사인 저도 뼈저리게 겪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지만 선배님, 수술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그 차가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환자를 고쳐온 내가 정작 내 무릎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그 끔찍한 자괴감에 정말이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나는 너무 늦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모든 경험을 걸고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100살이 넘으셔도 아니 120살이 되셔도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껏 넣어주는 이 좋은 음식들에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하고 놀랍도록 고마운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늦었다는 그 무서운 말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해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는 못해라는 그 힘 빠지는 마음 대신 나도 오늘부터 한다는 기운찬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내일부터 하지 뭐하며 뒤로 미루는 그 습관적인 마음 대신 지금 당장 한다는 결단과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무릎을 다시 세우는 데는 인생을 건 거창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 시장에 들러 닭발 한 줌을 사들고 오는 그 소박한 용기면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결제하는 수십만 원의 큰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흐르는 물에 사과를 뽀드득 씻어내는 그 작은 정성,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음식들을 오늘 딱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침상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은 건강은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복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마치 우리가 매일 밥 3끼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매일의 꾸준함이라는 걸음을 주어야만 자라나는 귀한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사과 껍질 한 번, 내일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갈,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이 바뀔 때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네.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무릎이 덜 시큰거리네. 바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내 무릎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리는 정성의 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으로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장을
혹은 식탁 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고소한 냄새가 좋아서 늘 가까이 두고 쓰시던 그 들기름 병이 여전히 가스레인지 옆 그 따뜻한 곳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그 병을 들어서 냉장고 문에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지만 그 누구보다 아팠던 환자였던 제가 여러분의 그 귀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 내어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 자신에게 매일 걸었던, 그리고 지금은 제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약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날마다 더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